해설가와 기자 등은 축구 전문가가 아니다. 김병지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요 며칠 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방송, 기자하던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자신처럼 선수 출신만 축구를 안다는 겁니다. 인사이드 패스를 30m를 해봤냐, 킥을 그렇게 해봤냐, 1분에 맥박 180번을 넘겨본 적이 있냐. 이 말을 실제로 자신이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열받는 이유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저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 지금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2002 국대 멤버들이 보여준 최악의 스탠스가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나 아니면 안 돼. 니들이 뭘 해봤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니들은 뭣도 아닌 것들이라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병지와 같은 논리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행정을 해봤어? 당신이 축구행정 전문가 경력이 있어? 행정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축구협회 부회장 자리에 앉아있는데?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병지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짧게 정리를 해보면서 제 의견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본 해설가 비하 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김병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약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에서 한 발언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 영상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투표했다는 걸 인증하는 컨텐츠였어요. 참나.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그냥 딱 한 구간만 따서 보면은 안 되고 전체 맥락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영상을 보면 PD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의 생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도 영상의 주제 자체가 축구협회장 선거였다 보니까 실제로 축구 업계나 팬들 사이에서 많이 떠도는 소문에 대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김병지가 답을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없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건 철저히 협회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그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애들을 보면 방송, 기자 등을 한 애들인데 걔네는 축구 전문가가 아니다. 축구 전문가라는 건 자기처럼 축구 선수들한테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건데 해설을 보면 패스는 어떻게 한다, 킥은 어떻게 한다 등등 눈으로만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저 얘기들인 거예요. 걔네가 30m 인사이드 패스나 30m 킥이나 맥박 180 이상으로 1분 이상 런닝을 하거나 이런 거 못하지 않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아나운서들의 발음이나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본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 될 듯 말 듯 합니다. 우선 말하고 싶은 게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 전문가와 대중이 생각하는 축구 전문가의 기준이 지금은 다릅니다. 축구 선수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가는 맞겠죠. 근데 말 그대로 선수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현재 축구 선수라거나 선수 출신이라는 게 곧 축구 전문가다라는 논리는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나 선수 출신 자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전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시장의 트렌드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축구 인사이트를 읽어내는 전문성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거기다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연루자에 대한 사면까지 추진하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장 본인도 느끼지 않으시나요? 홍명보, 이임생, 이 사람들이 진짜 축구 전문가인가요?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에 책임도 안 지고 보란 듯이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그 모습들이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 전문가들의 모습인가요? 둘째, 강원FC 세금 관련 논란이에요. 이건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K리그에 있는 시도민구단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국민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김병지 발언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온 논쟁이었어요. 팬들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유소년 육성이라든지 생활체육처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거라면 세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프로선수 연봉과 구단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프로구단이면 자신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로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예산을 지원을 받되
점진적으로 구단이 자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단의 경쟁력도 생기고 그만큼 선수의 질적인 성장도 만들어지면서 리그 자체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K리그 C 도민 구단들은 지자체 지원금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게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부분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김병지는 C 도민 구단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해도 그 연봉의 상당 부분이 소득세로 다시 국가에 거친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값으로 선수를 쓰는 셈이다 라고 한 거죠. 즉 김병지는 어차피 세금이 들어와도 다시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축구 팬들이 문제를 삼아왔던 부분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세금 투입 자체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팬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김병지는 직접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써요. 원래 하려던 말은 선수 계약 과정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려던 의도였다는 겁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고 자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뉴스를 보면서도 세금 많이 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해명도 빈약하죠. 애초에 했던 말의 의도 자체가 명확하게 세금 많이 내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해명이 궁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병지의 글은 삭제됐어요.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강원FC 운영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데 이게 또 사이즈가 엄청 큰 얘기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강원FC는 강원도의 도민구단이잖아요. 즉 지자체에서 만든 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소유이고 실제 구단주도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홈 연고지를 특정 도시에 두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매년 강릉과 춘천 이 두 곳을 상반기, 하반기에 홈경기 개최 장소로 배분해서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상반기는 춘천, 하반기는 강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작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홈경기 개최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춘천시랑 문제가 생겼어요. 강원FC는 원래 이걸 강릉에서 열려고 했는데 대회 개최 규정에 따라서 강릉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공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춘천에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공문을 던지고 고작 며칠 만에 몇 억이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이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강릉한테 거절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더 얄미웠겠죠. 거기다 매번 리그 때마다 상반기 홈경기를 춘천에서 했었는데 이때는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는 하반기보다 주목도가 적어서 춘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춘천은 아예 이 사안을 K리그 하반기 경기 배정과 축구 전용구장 문제랑 같이 합의하자고 했는데 김병지가 이때 언론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춘천시가 강원FC의 아체멜리트 경기 개최지를 정하는데 협조가 부족하다면서 춘천에 불리하게 여론을 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춘천의 K리그 관중 수입이나 개최 성과를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서 2026년부터 춘천에서 프로축구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춘천시가 화가 났죠. 자기네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를 버려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춘천을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춘천 축구 팬들이 김병지를 비판하면서 강원FC 대표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즉시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춘천시는 크게 반발했죠. 자신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기장에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 출입을 강원FC가 막았다? 이걸 엄청난 모욕으로 본 거예요. 거기다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강원FC는 홈 연고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경기 개최권을 강릉과 춘천에 매년 팔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동네에서 우리가 한 경기 해줄 때마다 돈 내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도민구단이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120억이라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홈경기를 치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자신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더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경기당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8천만 원입니다. 관중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강원FC는 무조건 8천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예요. 너네 동네에서 축구 경기 해주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 아니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결과 보고를 한 자료가 안 나오는데 강릉이나 춘천이나 이거 보고 있으면 결과 보고 좀 알려주세요. 한 경기당 8천만 원씩 홈경기 19게임을 뛰면 15억 2천을 세금으로 쓰는 건데 보고서는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고서에 강릉이나 춘천 시민들이 원래 쓰던 비용까지 포함하면 안 되는 거는 아시죠? 강원 도민구단이니까 강원도를 제외한 외지인들의 순수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따져야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꼭 알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쨌든 김병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6 시즌 홈경기 개최 지역을 선정하는 걸 입찰을 걸어버려요. 강릉과 춘천의 입찰 경쟁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가 경기당 비용을 더 비싸게 낼래? 이걸 했다는 거예요. 춘천시는 앞의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이 사안을 판단을 하고 김병지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찰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올해 강원FC 홈경기가 강릉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 이 사안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도민구단이랍시고 120억 넘는 세금을 받아가면서 홈경기 개최권을 또 그 지자체에 한 경기당 8천만 원에 팔아먹는다? 납득이 되세요? 김병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기가 부임하고 강원FC가 창단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자랑했었죠. 그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다면 이제 지자체 지원금은 그만 받고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셋째, 자문료 논란입니다. 김병지는 강원FC 대표가 되기 전까지 대한축구협회 비상금 부회장으로 매달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정관상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체부 감사에서도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보수를 방만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 김병지가 한 말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600만 원이 적냐 많냐는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은 그 정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골대니 2회 정도만 촬영해도 그거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회로부터 차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의 고급차를 몰고 협회를 받는데 1년에 4만 킬로씩 타면서 도로에서 버리는 돈이 더 많았다. 타이어에 엔진오일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감가상각 같은 걸 따지고 보면 돈을 벌면서 일한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이 해명이 스스로에게는 충분하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진은 본인 방송에서 경찰 조사를 자진해서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과 국민 정서상 납득이 안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상금 부회장 자리에서 매달 600만 원씩 받아간 것 자체가 애초에 정상적인 절차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축구 팬들과 국민들은 축구협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질러온 과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면 나는 원래 600 정도로 일을 안 하는데 해준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고급차를 타면서 돈이 더 나갔다는 식의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말을 먼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김병지와 관련된 논란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 그러니까 맥락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생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축구선수만이 전문가라고 답하는 부분이나 왜 프로구단에 세금이 들어가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 어차피 소득세로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 비상근인 축협 부회장에게 600만 원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고급차 끊느라 돈이 더 들어갔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히 춘천시와 강원FC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이 정점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아챔 엘리트 경기 관련해서 춘천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 언론을 이용해 압박을 넣고 거기서 춘천시의 K리그 티켓 판매율 등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사였어요. 그거에 대해 춘천시가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협상 파트너였던 춘천시장과 춘천시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버리고 홈경기 개최권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입찰 경쟁에 붙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건 강원FC라는 구단의 창립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감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보는데 강원FC는 도민구단이잖아요. 왜 120억이라는 큰 세금을 들여가며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강원도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민의 화합을 위하는 게 그 구단의 창립 목적이자 정체성인 겁니다. 즉 김병지 개인의 사연물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과한 자부심과 권한 사용의 문제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김병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신감과는 결이 달라요.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편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본인이 축구선수 출신으로서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선수의 평가의 기준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축구선수만이 전문가다라는 발언이 특히 그랬고 6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일해주지는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그랬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자아가 강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명예효과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병지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그 권한이라는 건 속해 있는 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고 결단 있게 써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아들의 토트넘 연수 프로그램 참가가 그랬고 강원FC와 춘천시와의 불협화음에서 보여줬던 여러 행보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다는 얘기도 해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안축구센터 쪽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내용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한축구협회나 그 협회 소속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김병지나 좋은 말 듣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서 균형을 좀 잡겠습니다. 2002년 4강은 실제 역사이고 경기에 나왔든 못 나왔든 어쨌든 그 시기에 참여했던 선수로서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대회가 한국 축구에 남긴 상징성은 지금 어떤 행정적 논란과도 별개로 존중받아야 하는 업적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레전드들이 자기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을 이끄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결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선수로서의 업적과 행정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한 번씩들 한 자리들은 다 해보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결과로 증명한 게 없다면 그만 손을 좀 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짚은 사안들 법적으로는 대부분 문제 없음이거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법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국민 정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병지는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부심이 지금 지나친 자만, 자문료 논란, 세금 발언, 지자체와의 불협화음과 같은 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감사 결과가 특혜 없음으로 나와도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그걸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법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레전드로 기억되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업로드된 콘텐츠들을 보면 김병지가 다음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왜인지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달성하고 싶은 명예욕과 권력욕이 한 나라의 축구를 뿌리부터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보셨을 텐데 거기에 숟가락 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축구협회의 천안축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문제를 정조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하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